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명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한때 논란을 빚었던 그 인물입니다.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참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던 장군의 영전에 깊은 추모,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 최고로 예우하는 게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면서 홍범도 장군 예우하는 데 있어서 티끌만큼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홍범도 장군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는 말로 이 추모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로 국방부 또 독립유공자 단체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박 장관의 발언이 더 주목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말이 많은 거죠. 네, 추모식에서도 그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보훈부가 사실상 흉상 철거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추념사에서 우 의원은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그 이유가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논란에 보훈부 수장인 장관님께서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흉상 철거는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보훈부에서 육사 현충관 앞에 독립영웅들 흉상 또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 문제에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대전시 지부의 양준영 지부장이 대독했는데요. 추모사 내용 보면 유해를 봉안해서 국내로 모시고 와놓고 최근 일부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은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놓고도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추모식에는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이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하면서 이 화환을 뒤로 돌려놓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 우 의원 등 추모식의 주최 측이 대통령의 화환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면서 보훈부 직원들이 다시 곧바로 화환을 제자리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10군데 상임위에서 국정감사한다고요? 네, 10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또 환경노동위원회 이렇게 10개에서 국정감사 실시하고요. 예. 국방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에서는 종합감사가 진행됩니다. 예, 지금 특히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두고서 공방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 진행하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관심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법사위가 지난 16일 전체 회의 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예. 조 의원, 앞서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할 때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요. 지금 조 의원과 감사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이고요. 또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인터넷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을 하겠다, 재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로 알려진 천정조 씨
자신을 재벌 3세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의 결혼을 발표했는데 언론에 재벌가 3세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 경영을 돕다가 현재는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인물인데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청조가 재벌 3세가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딸이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런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고요. 이뿐 아니라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 아니면 결혼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많은 사람에게서 3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딸이라면 여성을 말하는 거겠죠. 성별도 속였습니다. 결혼을 여성인 남현희 씨와 밝혔는데 사실 전청조도 여성이었던 건데요.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이 전청조의 주민등록상 성별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뒤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오늘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가 오늘 여성조선과의 인터뷰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예.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 사실을 자신은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고 남현희 씨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에 따르면 전청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것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전 씨의 스토킹 혐의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9분쯤 성남시 중원구에 남현희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서 여러 차례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남현희 씨는 남 씨 어머니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의 가족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최근에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제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온 건데요. 이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를 하자 전 씨는 현장을 잠시 떠납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고요.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오전 6시 20분쯤에 우선 석방했고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경찰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연예계 마약 파장 이것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투약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권 씨가 그룹 빅뱅의 리더였잖아요. 예. 지난 2011년 5월에도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때 검찰은 권 씨가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다면서 기소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서울 강남에 있는 회원제 유흥업소 여기에서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권지용 씨의 마약류 투약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경찰은 마약 종류,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고 시약 검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선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의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사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인천경찰
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예. 이 A씨가 E씨와 권씨 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 제공을 할 때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 공급책인 의사 A씨 역시 적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마약 혐의 의혹 사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도 현재까지 알려진 게 한 몇 명 정도 돼요? 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하는 마약 사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입건자는 이선균, 권지용,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실장과 같이 일한 여종업원, 의사 이렇게 5명이고요. 또 입건 전 조사 중인 내사자는 재벌가 3세, 가수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 모두 5명입니다. 네. 뭐 계속 많은 얘기들 나올 것 같네요. 뭐 그 마약 얘기도 그렇고 또 남현 씨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